전직 4기 출신으로 현재 노련한 기승수를 보이고 있는 장우성 기수, 이재훈 기수, 안득수 기수, 한영민 기수, 김경민 기수, 이들과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 기승수를 선보였던 제주 4기 출신 오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현진입니다. 자, 2019년 하반기 올중계 부분 토요경마 마지막 토요경마입니다. 자, 지난주 8경주로 시행이 됐는데 이번 주는 두 경주가 줄어든 6경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 역시 다적중을 노리고 강하게 안고 봤는데 다적중에는 실패했지만 적중한 5경주 중에서 늘상 메인 승부처, 오현진이 지정한 메인 승부처의 강점을 갖고 있는 오현진이기 때문에 그 메인 승부처의 다수가 메인 승부처로 격중을 했기 때문에 한수 부분에서는 충분히 지지 않는 경마를 했을 거라 판단합니다. 자, 이번 토요경마 역시 2경주, 4경주, 6경주 이 3경주를 승부처를 지정해 봤고요. 메인 승부처의 강점을 갖고 있는 오현진만큼 다시 한번 계속된 메인 승부처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토요경마에서도 여지없이 선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1경주부터 풀어가겠습니다. 제주 1경주 제주마 6등급 신마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조금 늘상 밑자금 확보를 위해서 저배당 쪽에 좀 치우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던 오현진이지만, 자, 첫 경주부터 좀 중고배당을 잡아갈 수 있는 형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마급 경주에서 아직 검증 안 된 6번마 당대누리, 자, 이마피를 충마로 놓고 갑니다. 자, 기록을 보시면 주행검사 당시 기록을 보시면 14초 2 바닥이죠. 겨우겨우 합격한 거죠. 턱걸이로. 기본 합격선이 제가 알기로는 15초로 알고 있는데 뭐 완전히 저조한 기록대를 보인 이마피를 왜 충마로 안고 가느냐, 미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 현장 주행검사 당시 제가 지켜봤을 때 당시 임재광 기수가 마피 전개를 하는데 경주 초반에 발주력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100m 발주 나오자마자 100m부터 그냥 꾹 눌러 잡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저도 현역 시절 주행검사를 받았을 때는 전광판 아프면 좀 멀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재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제가 시계 보면서 몇 초 남았구나 들어가야지, 이건 아니거든요. 감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감을 잡고 가도 전광판 앞에서는 이러다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한 2주 시간이 또 허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광판에서 조금 몰면서 어느 정도 추진을 주는 그런 모습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임재광 선수는 전혀 추진이 없어요. 마치 떨어져도 된다는 식으로, 뭐 이번 아니면 다음번에 되면 되지, 그냥 잡고 가더라고요. 자, 문제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를 잡고 갔다는 거는 분명히 심리적으로 마주 심리적으로 야, 이거 떨어지면 좋으니까 잡고 와, 이런 경우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마 특성상 이 마필이 경마장에 들어오면은 제주도 특성 시스템은 상당히 빠르게 써먹습니다. 더러브렉 같은 경우는 한 번 출주하면 한 달 공백은 기본이겠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여긴 연속 출주가 기본이에요. 그만큼 상금범위, 물론 상금범위가 더러브렉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그래도 마주들 생각하는 기본 마인드가 후다닥. 이 마필 조교도 마필 10만인데도 순치 면에서도 상당히 빠릅니다. 더러브렉 같은 경우는 2달에서 3달 정도, 길게는 6개월 정도 걸리는 순치 기간을 겪지만 이 제주마는 한 달입니다. 제가 현역 경험 시절에 일단 마필이 들어오면은 한 달 안에는 어떻게든 출주를 해요. 주행검사 다 받고, 그만큼 우연부담도 많죠. 기수는 신마가 더 무섭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순치시킬 때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막 닦아패고 그건 아니죠. 마필 특성을 봐야죠. 포악하냐, 순하냐. 뭐 순한 거는 일사천리로 뭐 순치가 돼서 경마에 들어갈 수 있고 첫 데뷔전 치를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순한 거는 10마리 중에 한두 마리고 8마필이 지랄이죠. 야생기가 있기 때문에 다가만 쓰면은 발길질, 뭐 기립질. 솔직히 거기 대놓고 뭐 거밥 먹는 사람 없어요. 다 먹어요. 다. 강호동이 와도 우 이럴 겁니다. 자, 그만큼 이 겁이 많기 때문에 순치를 시키는데 애를 먹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이 순치 시키는 게요, 어깨 쪽으로 다가가면 45도 각도로 어깨를 다가가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등자를 만듭니다. 등자를 만들고 가만히 있다면 앉아놓고 앉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올라타는 건데 어깨를 거부한다 그러면 조마석을 돌려요. 힘을 빼는 거죠. 한 30분 정도 돌렸다가 계속 어깨를 계속 그래도 아니다 싶다 계속 발길질 한다면은 그땐 조마석 안 돌립니다. 기둥입니다. 기둥에 묶어놓고 사려고 싶어요. 30분 동안 정말 채찍대고 그냥 뭐 빗자루도 뭐든 채찍으로 30분 동안 세려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기승자가 안 다치려면은 마필의 기세를 꺾어놔야 하거든요. 그 방법 외에는 뭐 조마석 돌려도 쌩쌩한 마필들요 사람이 먼저 지칩니다. 단기적으로 뭐라 하면 앞서 언급해놓은 그 제주 저 현역 시절에 당시에는 빨리 써먹어야 하거든요. 왜냐면 한라마가 지금도 한라마가 있지만 한라마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마는 3개월 써먹는 거 키가 크면 끝이에요. 그게 그 습성이 제주마까지 이어져가는 거예요. 제주마는 쭉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빨리 상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도 10년이 지났는데도 마주들이 그 근성을 못 버리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채찍을 들여다서 마필이 기가 죽으면 그때 돼서야 어깨를 만지고 이 단계가 또 갑니다. 가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날 주로 나가요. 기수 혼자. 그러면 지금 조교 보러 갔을 때는 거의 끌리는 경우가 없죠. 그 이유는 있어요. 저희 때는요 뭐 하루에 기본 4-5번은 다 끌려다녀요. 누구를 막느라고 저도 재수 없으면 끌려다니는 거고 이 신마급들 끌고 나면 질질 끌고 다녀요. 그만큼 위험부담이 많았는데 지금은 왜 안 끌리느냐, 조기판에 끌리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이 시스템이 바뀌었죠. 외부 조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마주들이 경마장에 들어오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써먹기 위해서 순치만큼은 자기들이 부담하겠다. 외부 조교를 맡겨요. 망아지를. 그럼 외부 조교자들이 어느 정도 마필 겁대 사람 손 타는 것 정도까지 뭐 주폭 뻗는 스포까지 이런 단계까지는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필이 기본적으로 신마가 악벽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마는 물론 오랜 기간 경주 경험을 쌓던 경주마는 누구 손을 타도 상관없지만 신마만큼은 아직 겁대가 있는 마필이라서 원래 외부 조교자들이 만졌던 그 고삐의 힘과 각 기수들의 만지는 그 고삐 제갈바지가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부감이 생기다 보니까 외부 조교 때는 없었던 악벽도 생기는 거고 악벽이라면 많죠. 발주 악벽도 있고 마필 골을 했는데 다른 마필 때문에 겁을 먹고 안 뻗는 주폭을 안 뻗는 그런 마필 겁대가 있고 그리고 내측 외측 바깥쪽에서 안쪽 마필 보고 겁내서 바깥으로 빠지는 마필 반대로 안쪽에서 바깥쪽 마필 보고 목책이 기대는 마필 목을 쳐드는 마필 어깨가 빠지는 마필 뭐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만큼 악벽은 한 번 생기면 고치기 쉽지 않아요. 처음 들어올 때 거의 외부 조교자들이 그래요. 가끔 저도 소주 한잔 띄우고 그러는데 아니 기수들은 왜 그렇게 말을 못하? 내가 탈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거는 누가 잘 타고 안 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 만진 사람에서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새 차를 제가 계속 한 5년을 타다가 남한테 딱 주고 딱 받으면 감이 이상해져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세하지만 감이 이상이죠. 자동차. 하다못해 동물이에요. 내가 늘상 따르는 주인이라 생각했던 그 사람에서, 뭐, 얼굴 인식은 못할지언정, 이 고삐감, 제갈바지는 말은 100% 알아요. 그게 등장을 안다는 거거든요. 엉덩이를. 경승법 반응도 틀리고, 리듬감도 틀리고. 말은 불편하면, 내가 기존에 탔던, 기억력은 좋기 때문에, 기존에 탔던 사람이 아니구나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거부감을 일으켜서 악병 하나씩 생기는 건데, 자, 이 신마 얘기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었지만, 그만큼 이 당대놀이는 제가 주인공사에 봤을 때 악벽이 없어요. 물론, 임재광 기수가 앞서 언급해드릴 만큼 어느 조건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잡았다면은, 뭐 악벽 생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주인공사에 보여준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이마필이 이 기수가 바뀐 전현준 기수까지 바뀌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강한 발주, 선행 정제도 펼치면서 버틸 수 있는 공간 충분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주행검사 기록되는 봐서는 안 되는 마필이라 판단합니다. 강대놀이 꼭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고, 자 1번마 후차권으로 1번마 제주체감, 4번 서부왕비, 9번 8번 라이칸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 1번 제주체감은 적용 기수 불러왔죠. 6월 29일 경주 아쉽게 3차게 맸던 문현진 기수가 또다시 이마필이 기승하면서 옹계 T점 살려가면서, 뭐 이마필이 시나브로처럼 발주력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을 판단하고 있고, 4번 서부왕비는 분명히 5월 18일 경주 이 김재원 기수가 당시 꼬하자마자 강한 채찍놀이를 상권의 중반까지 몰고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엔 결승전까지 버티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 대부분 마필들이 특히나 신마급의 마필이 경주판부터 그렇게 강한 말몰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상에 성공할 정도로 버텼다는 거, 그건 뒷심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대부분 채찍을 강하게 때리려면 이 정갑 앞에서 거의 열이면 9은 서요. 그런 강한 마무리는. 근데 지금 김다영 기수가 이 마필을 기승하면서 발주 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발주 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게 아니고, 발주 타이밍은 맞추지만은 경치 보면 더 강한 말모를 해야 서입 전개가 가능해지는데, 그냥 김다영 기수는 그냥 잡고만 가는 거예요. 더한 자극을 더 줘야 이 마필을 더 뛰는 습성을 김재원 기수처럼 그걸 파악했어야 하는데, 자 이번 4번 게이트고 김다영 기수가 2번 여자 기수지만 김재원 기수보다는 선배 기수이기 때문에 쪼강팔리라면 이 패착의 문제 분명히 파악했어야 한다 판단합니다. 초반부터 말머리를 강한 채찍으로 말머리를 해야 이 성육전개가 이끌어지는 그런 마필 스타일인 거 김다영 기수가 인지를 했으면 좋겠고, 자 8번 라이칸. 자 10마급이 마필인데요, 주인공사 당시 상당히 강한 마필들과 이미 경합치를 치렀습니다. 10마 주행검사가 아닌 정말 새벽바람에 난 제주만 강한 마필들 다수가 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칸은 굳이 그 마필들 따라갈 이유도 없고, 이대로 날아가라, 난 내 길을 걷겠다. 대학생이 앞에서 달려가는데 굳이 유치원생이 쫓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만큼 마필 힘을 주행검사 때 아껴놨다 판단하고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자 8번 라이칸. 자 선정은 6번 당대놀이를 총괄에 놓고요, 1번 제주체감, 4번 서부왕비, 8번 라이칸까지 언급할 수 있는 제주 이경주였습니다. 네, 제주 이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뭐였지? 네, 첫 번째 승부처인 레이팅 55등급입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 주경 포인트는 뭐냐면요, 지금 10마필을 편성해서 다수의 마필들이 1200 경주거리 경주에서 최근 전력을 쌓던 경합을 치렀던 마필이 맞습니다만, 이번은 그보다 짧아진 1000m 경주거리라는 거죠. 즉 거리가 짧아졌다는 거,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 판단합니다. 자 이 1000m 한라마 2등급 정도의 사이즈의 마필들이 이 단거리, 1000m는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단거리급에 임한다면은 마필 각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 추입이 아닌 선행이죠. 상당히 짧습니다. 선행 위주 위주의 마필로 충마를 놓고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전 6번 천재스타예요. 자, 직접 1200경주 거리에서 완벽히 이보다 더한 졸전은 없죠. 강력한 선행 전개에 임하면서 거의 1000m 조금 못왔을 때부터 거리력 죽었던,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마필을 충만히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1000m에서 직전에 1200m 경주거리에서도 1000m 근접 사이즈까지만 오면서 거리를 죽었던 모습, 솔직히 불안하죠. 그렇지만 그 불안한 감을 극복해줄 요건 요소가 저는 박성광이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박성광 기수 진짜 부산에서 탔던 거를 박성광 기수가 와갖고 복귀를 많이 해봤었는데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편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제주 경마에서 타는 기승 스타일은 부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상당히 과감있게, 다시 말하면 부산에 탔을 때는 겁을 먹는 모습으로 마필 전개를 이끌더라고요. 부상을 겪어봤는지는 뭔지 몰라도 이 마필은 겁을 먹으면 끝이에요. 기수는. 저도 현역 시절에 뭐 잔부상, 큰 부상 다 합쳐서 한 13번 정도 병원 갔다 온 것 같은데 매번 갈 때마다 솔직히 두렵긴 해요. 그렇지만 한 3번 정도 다치고 나서는 그냥 떨어지면 그냥 푹 쉬고 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야 덜 다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미친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는 기수 못합니다. 대부분 신광선 기수, 제주의 신광선 기수나 유미라 기수, 위에서 자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불안하니까. 겁먹거든요. 자기는 겁 안 먹는다 생각하는데 몸은 알아요. 이 생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는 거죠. 이겨내지 못했으니까. 자, 박성광 기수는 반대로 부산은 더러브레이크 크기 때문에 와보니까 하려고 키컷 해봐요. 떨어지면 그냥 많이 다쳐봐야 부러지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안 죽어. 편자가 없어요. 하려면 편자가 없어요. 밟혀도 안 죽어요. 그냥 부러지는 거. 더러브레이크 밟히면 가죠. 갑자기 이런 얘기는 뭐하지만 고 임대규 기수나 유음 기수 마필한테 밟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냥 말발굽에 밟히면은 하긴 더러브레이크는 체중이 1톤이 넘으니까 이 말발굽 힘이 1톤이 넘는데 한라마는 1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300kg도 강하긴 한데 그 정도니까 부러지는 거고, 암쪽으로 이 편자를 쇠망치에 맞는 것보다는 그냥 뼈에 뼈끼를 맞는 게 살 확률이 많겠죠. 그죠? 그만큼 박성광 기수가 타보니까 겁먹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 판단은. 그러니까 과감해지고 선행 전개에서도 상당히 즉흥적으로 강한 말머리 자신감 있게 붙어가는 거죠. 자, 2번 천재스타. 이 마필 선행 기본적으로 도주격에 가까운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 스타일 박성광 기수 딱 전개 타면은 분명히 힘한배 잡아가면서 이번 거리 짧아진 이 포인트에서 핵심 역할을 해낼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6을 놓고 첫 번째 승부처 과감히 제대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주력 마건이 있는데요. 팔리지는 않은 마필을 판단합니다. 조규 당시 마필 봤을 때 항상 아쉬웠던 상황이요. 이 마필도 이 1200에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약한 뒷심을 보이는데 거리 짧은 1000m 조규 봤을 때 저 말이 좀 1000m 경주거리에 편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곧잘 했었는데 와있더라고요. 누구와 함께? 천재스타와 함께 이번 편성이 딱 와있더라고요. 자, 거기 한 번만큼 줄여 강하게 때려갑니다. 여기서 밑장은 확보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약하게? 아니고 강하게 충분히 6경주 널널히 쓸 정도로 잡아드릴 수 있는 밑장은 확보 배당 모이준이 꼭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자신감 있습니다. 한라마의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이진 예전 금요경주에서도 언급했듯이 한라마 경주에서 제주경마 사상 제대로 다이렉트로 맞췄던 350배. 그때가 5년 전이었죠? 옛날 얘기해보면
8부7이지만 그래도 특별경주에서 유랑극단을 놓고 무국강산과 함께 353배를 확실하게 적중해드려요. 그날 기록 보니까 뭐 전국에서 저 혼자 그 말을 제대로 주력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만큼 한라마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이경주 동참하신다면 실망시키는 모습 없을 겁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제지만 4등을 랭킹 40. 뭐 충마 있죠. 3번만 충무공. 지금 3점 3승, 데뷔전 이후 3점 3연승 질주를 가두고 있는데 마필적으로 선행전개도 이끌고 선입전개도 곧 이끌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늘어난 거리 100m, 900m 경주에서도 저는 충분히 통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인정이 한다. 게다가 전현준 기수 계속 꾸준히 가고 있고, 지금 최근 전현준 기수가 말이 많지만 예전의 모습을 3주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입상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전개도 안 나오고, 야, 조금 정말 믿고 있는, 그나마 제주경마에서 문세영급의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청렴한 쪽으로 믿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요즘 조금 냄새나요. 이런 의혹, 냄새 풍기면 기수짓 오래 못합니다. 전현준 기수도 혹시 그런 냄새 오해라 할지라도 빨리 풀어가면서 자신의 예전 기량을 되찾길 바라겠고요. 자, 이 마필은 뭐 예전 기량 다 필요 없고 그냥 마필 알아서 갈 정도로 잡아만 가도 충마 역할을 할 거라 판단하고 있고,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1번마 강남대가, 2번 장전보배 그리고 저는 6번마 금빛모래. 자, 요정도를 후차권으로 넘볼 수 있는데, 자, 1번마 강남대가는 직전에 1000m도 비교적 상당히 의외의 능력치를 보여줬다는 거죠. 이 전형적인 취입성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900m도 스무타임 정점을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김다영 교수하고도 상당히 좋았고, 900m에서도 이미 우승을 함께 엮어낸 그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본 강남대가 넘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이번 장전보배가 분명히 조교 상태에서는 무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제가 한 2달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전에서 졸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쓰레기 한번 믿어봅니다. 간만에. 자, 이런 마필도 이 장전보배 안 팔릴 마필이에요. 복병권이죠. 이 쓰레기가 가장 선호하는 거 데이터예요. 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저배당, 야, 저배당 10경주 타갖고 한 경주 들어온 거 딱 봤습니다. 충만대도 다 꺾어요. 3차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는데 쓰레기죠. 쓰레기. 강 쓰레기죠. 아지 쓰레기. 자, 이런 중배당 나올 때는 잘 타요. 자, 마필 쪽으로 조교 상태 분명히 무난하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자, 복병권으로 한번 늘어본다 판단하고 있고, 자, 6번 금빛모래가 선행 전개를 빠르게 이끈다면은 될 수 있는 마필인데, 휴양 갔다 오고 나서 지금 너무 간만 보고 있다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노려봐야 한다 판단해요. 왜냐? 마필 주행검사 당시 상당히 탄력이 좋았거든요. 저는 이거 작업조라 판단해요. 계속 걸으면 아껴두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은 여기 금빛모래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마필 이번이 승부 타이밍 판단합니다. 아니, 이번이 안 됐다 다음 번까지는 저는 갖고 갑니다. 아니, 5번은 꼭 갖고 와요. 꼭 4번째까지 갖고 와다 5번째 버리면은 그때 홀라당 돌아오더라고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제주경마가. 제가 현역경이 있다 해도, 아무리 정보를 듣고 온다 해도 정보는 섞이거든요. 승부 타이밍은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해보시오. 해먹으려면 지들끼리 해먹지, 기본적으로. 그죠? 남한테는 역정보를 남겨요. 그걸 골라내는 게 제 몫인데, 야, 곤란해도 쉽지가 않아요. 자, 암쪽으로 저는 그래서 택한 방법이, 웬만한 이런 마필들, 그냥 제가 좋다고 느낀 마필들 그냥 무작정 믿고 가자, 이주입니다. 자, 6번 금빛모래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번 충무공 인정해야겠고요. 1번 강남대가, 2번 장저부배, 6번 금빛모래에서 추려서 꼭 적중에 임하는 모습 보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승부처 제주 4경주입니다.
4등급 레이팅 50인데, 자, 이번 경주의 핵심 역할은 저는 5번 맛 주황뱅이에요. 야, 직전에 이마필 주력권으로 달고 왔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3차권. 너무 외곽이다 보니까 너무 늦었죠. 다소 이 전현주기수 발군의 추진력을 보였다. 뭐 늦은 건 너무 아쉬운데 뭐 전개적 봤을 때 흠잡을 것은 없다 판단합니다. 자, 그만큼 마필이 최근에 예전에 보였던 형편없는 걸음력, 주폭이 아닌 최근에 변화가 되고 있는, 확연히 변화가 오고 있는 주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즉, 팅걸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마필 계속 이번에도 안고 간다. 그냥 아쉬웠지만 이번 역시도 충분히 경합할 수 있는 내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5번 주황빛 충마로 이 4경주 풀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충마의 역할은 저는 주력권의 마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직전에 주행불량기로 인해서 더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데 불구하고 아쉬운 면모 보였던 그 마필, 거기에 한 방 맞고 때려갑니다. 이번에 돼요. 주행 다시 잡혔고요. 주행 제거를 봤을 때 그렇지, 거기서 그렇게 잡았어야 잡더라고요. 그 기술 제가 원하는 대로 또다시 불러들였고, 이번에 포인트를 판단합니다. 4경주 중반부 승부처만큼 집중력 높여서 여러분께 꼭 적중에 임하는 모습 기원하겠습니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레이팅 70. 자, 저는 1번마 평화대로 인정한다 판단합니다. 직전에 너무나도 아쉬운 3차권. 자, 마필이 강력한 선행 1번도로 레이팅 50까지 단거리에서 연승가들을 펼쳤던 마필인데, 자, 레이팅 50으로 올라가면서 경주 거리가 늘자마자 아주 졸전을 거듭했던, 거기에 대비책으로 각질 변경을 계속 이끌었던 그런 마필인데요. 최근에서야 그 각질, 선입전개에 완벽히 적응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월 20일 경기에서는 완벽히 김진호 기수가 터득하면서 편안한 선입전개를 이끌면서 우승까지 거머쥔 상황을 보여줬는데, 자, 직전에는 경기 초반부터 끌려다녔어요. 마필이 이 상권을 중반까지 틀 때까지 아주 끌어제꼈는데 김진호 기수가 버거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마필과의 힘난배에서, 자, 이 평화대로가 원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살려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이번에는 부중 늘어났다 하더라도 선입전개 다시 한번 이끌 조기 상태를 만들었다 판단합니다. 자, 이번 평화대로 인정하고요. 자, 후차권이 문제인데 7번마 원동히트 인정해야죠. 지금 최근 전력 완벽히 올라왔고 입상 3연승 가드를 뽐내고 있고요. 직전 역시도 강력한 선입전개 이끌면서 끝까지 버티는 그림 이끌어줬으면서, 이번 강성 기수도 이마필과 호흡치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니까 이마필 노려봐야 한다 판단하고 있고, 자, 배당 마필로 2번마 노을천사가 단기명을 다녀온 상태인데, 자, 이마필 체중에 있어서 조금 빠져야 한다 판단합니다. 직전보다 지금 직전 기록은 96kg, 296kg지만 적어도 6kg 정도를 빠진다면은 2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였던 그런 마필이니까 이 선행 선입 어떤 전개임에도 충분히 통할 거름입니다. 노을천사를 저는 최대 배당 마필로 노려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선행 전개에서 지금 동아루가 뭐 강력한 선행 전개를 받는다면은 역시나 버티는 그림 그려줄 수 있는 사이즈인데, 글쎄요, 이번 경주 편성에서 지금 원동히트도 그렇고 평화대로도 맘먹으면 뭐 초에 따라갈 수 있는데, 전 통화로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직전에 선행을 못 잡다 보니까, 솔직히 못 잡은 게 아니죠. 안 나왔죠. 어느 여기서가 안 나왔어요. 7월 6일 경주 내용하고 7월 6일에는 최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선행을 잡았는데, 아니씨 1110m다 보니까 뭐 거리 있어서 잡았나? 아니 근데 웃긴게 선입전개를 한 번도 이끌지 못했던 마필인데 왜 1110m라고 선입을 죽든 살든 선행을 나갔어야죠. 각질병을 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쪼록 자, 이번 1000m 적인 거리입니다. 동화로 선행 받으면 꽂힌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1번 평화대로 인정하고요. 7번 원동히트, 2번 노을천사, 5번 동화로까지 언급할 수 있는 제주 5경주였습니다. 자, 막판 제주 6경주
마지막 승부처 제주마 1등거 레이팅 100입니다. 자, 핸드킥 경주인데, 자, 상당히 혼전이죠. 혼전 구도에서 뭐 인정해야 할 마필 2번 백호군주죠. 뭐 직전에 역시나 이마필을 놓고 영상 신호에 강하게 들어가는데 태상노군이 판을 깼죠. 아쉬웠습니다. 자, 그만큼 조교 상태에서 바뀐 모습을 봤고, 솔직히 마필 7월 6일 경주 때도 밀고 들어오자면은 들어왔어요. 근데 안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오버패스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나갈 선행 전개를 펼칠 마필은 아닌데 1200에서, 자, 직접 1110m에서는 선입 전개 이끌면서 완벽하게 뒤축을 노리던 그런 전개, 이상적인 전개죠. 이 거리가 들수록 선행 버틴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 제주마 그 짧은 걸음으로 1200을 선행으로 버틴다? 미친 짓이죠. 정말 월등한 능력. 월등한 능력? 한라명성이 예전 때는 1200 선행으로 돌아제꼈죠. 그렇지 않는 한 쉽지 않아요. 자, 2번 백호군주, 이번 역시도 다시 선입전개를 이끌 수 있는 찬스라 판단합니다. 부중 늘어나봐야 5km인데 57km예요. 이마필이 60km까지 급격했던 여러 개 있기 때문에 2번 백호군주 믿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자, 지금 뭐 대충 노려볼 마필은 4번 영상신호. 진짜 또 쓰레기가 불렀네. 진짜 못타요. 천승 개나 줘버려. 천승한 놈이 이따위로 타고 진짜 짜증납니다. 자, 삼다구배가 이 선행만 받는다면은 의외의 전력을 입상 변수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다 판단하고 있고, 승부전이면은 금빛 낚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관가에서는 안 되는 마필로 판단합니다. 자, 오버마 판치가 직전에 상당히 졸전을 거듭했죠. 짧은 거리 추입형이 마필이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이번 거리가 늘어난 데서는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저는 직전에 지우고 들어갔지만은 이번엔 봐야 된다. 왜?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추입성의 마필이 승부타임 정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리, 이 1110m가 더 적정 거리이기 때문에 이 판치, 게다가 부중 감량 -4.5km. 저는 직전 졸전이 차라리 이 마필은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했다 판단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2번 백호군주 인정하고요. 현장에서 예시까지 검토한 후, 체크한 후 꼭 마지막 피날레를 날 수 있는, 여러분에게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2019년 하반기 마지막 올중계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주 폭염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열대야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수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그런 모습, 저도 사람이니까 똑같겠죠. 자, 이럴 때일수록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오전 오후 상당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 경마보다도 물이 필요합니다. 시원한 얼음물 꼭 달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건강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좋은 마음으로 꼭 찾아뵙고서 약속드립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